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새해 첫 타운홀 미팅 자리,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지방소멸해법으로 광역화를 제시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행정통합을 성사시키는 광역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권한 이양 등을 약속했는데요. 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 이 행정통합 관련해서 여러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함께하는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울산시 의회 김종섭 부의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세요? 네, 뭐 그렇게 됐네요. 자, 우리 뭐 오늘 여러 이야기 쭉 하겠습니다만 행정 통합에 대한 입장 짤막하게 좀 밝혀주세요. 네, 뭐 수도권의 일극화, 그다음에 수도권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에 선행돼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존재를 하는데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모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모, 모호한 답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 손근호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사 프로그램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재밌게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에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 반고가 있죠. UBC에서는 UBC가 키운 반고정 손근호 시연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연입니다. 제 시간 안 들었는데 재미난 걸 준비해 오셨네요. 자, 세모 입장을 김종섭 의원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수도권 집중화 막아야 할 정말 그런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쌍동그라미 정도. 네, 동그라미 한 3개 정도. 네. 예. 자, 균형 성장 취지에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으나 확실한 온도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주제는 행정통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0% 이상의 동료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하겠습니다. 지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 요즘 정부와 지방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 자,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맞물린 행정 통합입니다. 실제로 충남, 대전,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광주, 전남이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전남, 광주 특별시로 명칭을 정하고 도청을 이제 세 군데 고루 분포하자 이렇게 좀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손 의원님께서 먼저 시민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통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한 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의 심각한 인구 유출과 그리고 기업의 이탈 같은 생존의 위기로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역을 넘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의지의 표현으로 아마 지금 최근 청와대가 통합지방정부 재정 지원 TF팀을 신설했고요. 대한민국 지도를 5극 3특이라는 이런 구조로 재편해서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강력한 의지거든요. 우리는 이제 동남권으로 네, 동남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발표할 때 이렇게 먼저 합치는 지역에는 매년 5조, 4년간 20조씩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약속을 한 상태고요. 저희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동남권,
울산, 부산, 경남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수도권에 이렇게 큰 권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통합이 되면 울산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또 정부로부터 이렇게 재정이나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 살림을 좀 또 우리 풍족하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아마 행정통합이 가시화된다면 부울경은 이제 서울 특별시처럼 통합특별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통합단체장인 그 지위도 사실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군무에 참석하고 거의 장관급, 총리급의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관급 이상의 그런 단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이나 뭐 어떤 뭐 이게 부울경 지역의 현안들을 장관들과 바로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부울경 지역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뭐 이미 2024년부터인가요? 활발하게 공론화를 추진해 오던 터라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김두겸 울산시장도 최근 이 논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지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뭐 반대다 아니다. 뭐 이거는 네. 조건부 찬성이다. 뭐 네, 이런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겸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느냐 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중앙의 권한 이양들이 먼저 되고 나야지 얘기가 될 것 같다.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울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김두겸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자치 입법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 그다음에 조세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국세를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한 20조 가까운 국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서도 부산 다음으로 많은 국세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오는 교부세 이 부분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에서 부산이라든지 경남하고 지금 뭐 비교를 해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 자체의 로드맵을 키우고 계획을 짤라 그러면 토지 이용권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중앙 정부에서의 권한 이양이 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GB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울산의 지금 전체 그 그린벨트 면적의 한 80% 가량이 그린벨트 1, 2등급지입니다. 예. 그거는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에서 광역 단체장이 풀 수 없는 그런 그 권한들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토지 이용권을 좀 달라는 것이고요. 김두겸 시장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가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저희가 97년도까지는 경남에 소속된 울산이었습니다. 97년 이후에 울산광역시로 승격이 돼서 지금까지 한 30년간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2010년에 그 행정 통합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창원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팽창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잘 나가던 마산 자체가 지금 많이 쇠퇴하고 많이 죽고 창원 중심으로 이렇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세 지역을 봤을 때는 마산이 옛날에 잘 나가던 마산이 아닌 약간 변방의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주도권을 좀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아니 근데 아까 네. 조세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해 11월 이미 부산 경남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놓았던 이야기가 네. 조세권, 뭐 자치, 입법, 행정권 네네. 이런 거 달라는 것이에요. 뭐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결인데 김두겸 시장은 일단 그걸 얻고 시작하자 뭐 이런 입장인가요?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뭐 경남이라든지 부산, 울산 단체장들이 예.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뭐 똑같을 겁니다. 조세권 달라, 자치입법권 달라,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을 우리한테 좀 달라. 현재 중앙에 있던 권한들을 우리한테 일부는 좀 다 승계를 좀 해달라 하는 입장인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에서 경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20만 정도 되죠. 그리고 연간 예산이 거기가 한 13조 가량 도의 예산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24~5만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이 한 16조 정도.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110만에 110한5만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에서 전체 예산이 한 5조가 이제 넘는 이 규모의 경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보다도 국세를 훨씬 많이 내는 연간 한 20조 가까이 저희가 국세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오는 게 적다 보니까 이 내는 국세의 일부라도 우리한테 좀 울산에 좀 많은 돈을 좀 돌려달라 예. 하는 부분을 김두겸 시장이 요청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공론화 아마 위원회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출범을 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뭐 지자체 당끼리 밀어붙여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울산 시민의 동의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의 동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졸속으로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졸속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 하는 예. 부분이고요. 송근호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시피 인센티브제 연간 5조를 저희한테 준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은 320만, 부산은 324만, 저희 울산은 이제 한 115만, 120만 가까이 되는 그 규모의 경제에서 봤을 때는 5조를 인원수로 지금 정확하게 뭐 어떻게 나누겠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규모의 경제 인원수로 나눴을 때는 울산이 과연 5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규모의 경제로 나누면 한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세권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는 내는 국비의 일정한 부분을 저희가 퍼센트로도 할당받는 게 유리하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부울경이 이제 동남권에 묶이게 되는데 부산 경남은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놓고 뭐 조세권이라든지 자치 입법 행정권이라든지 국토 이용 관리권이라든지 정부의 요구를 하면서 행정 통합을 추진해 가는 상황이라면 김두겸 시장은 선행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조건부 참여 의사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손 의원님 좀 이 입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사실 김종석 우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감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까 조세권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권한의 이양은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산 경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부산 경남이 이렇게 빠르게 행정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밖에서 지금 그걸 외치는 게 맞는 예. 것인지 그 부산 경남하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지 흔히 말하는 득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이 조건부 이렇게 참여론 이렇게 저 반대는 아니라고 하니까 조건부 참여론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또 치명적인 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정부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매년 5조 원, 최대 20조 원까지 4년간 20조 원까지 이렇게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강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뭐 강주 전남 특별시라는 이름까지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뭐 강주 전남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선정이 된다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인센티브를 먼저 받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같은 선을 출발하는 게 아니겠죠. 훨씬 먼저 가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부산 경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 통합에 대해서 추진해가고 있는데 우리 울산만 지금 밖에 빠져서 계속 이제 이런 조건부를 내세우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울산만 배제하고 부산 경남이 통합된다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구 경북도 굉장히 지금 이 행정 통합에 대해서 속도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실 겁니다. 우리 강력시 승격되기 전에는 경남에 있는 이 기초단체였는데 그때 이게 서러움을 알고 계실 건데 만약에 두 큰 부산 경남의 메가시티 광역, 그러니까 동남권 광역,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 그런 큰 규모의 광역이 사이 껴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 과연 울산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 기시감이 좀 드실 거예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에 그 전에 진행됐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청사를 어디에 둘 건지 뭐 의원을 몇 명이나 둘 건지 뭐 서로 마이웨이를 가져가면서 그랬던 경험이 좀 있는데 당시에 어떤 한계가 좀 있었던 것인지 의원님 좀 되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송근호 의원께서도 계시지만 저희가 7대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일 겁니다. 7대 우리 민선 7기 때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가 저희가 처음에 구성이 돼서 경남 9명,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9명, 울산 9명 이제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그 메가시티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권한 이양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보면서 중앙에 대한 권한 이양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 편성권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운영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 위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인력은 어떻게 둬야 될지, 사업 캐파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쉽게 말하면 프레임이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초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 메가시티 이후에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것을 또 2022년부터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또 인원수로 대폭 줄였습니다. 9명에서 각 지자체별로 3명씩 해서 3명, 그다음에 1명은 그 사무실을 근거로 둔 그 지역에 추가적인 1명을 더 배치를 해서 10명을 배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앙의 권한들이 우리 지방에 이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비, 그러니까 인건비, 저희가 나가는 인건비도 모든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감당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다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결과 자체도 없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죽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뭐 가시적인 결과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잘 아실 텐데 당시에 어떤 한계,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아까 김종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부경 메가시티가 자초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큰 도시로 더 이익이 많이 갈 것 같다는 그런 빨대 효과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굉장히 좀 컸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사실 정권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권의 정책을 지우려는 그런 셈법도 저는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빨대 효과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실 김부겸 시장님은 부울경 이런 관련된 것보다는 해오른 동맹, 예. 흔히 말하는 울산, 포항, 경주 이게 거기서는 또 저희가 가장 또 큰 도시고 맏형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게 빨대 효과를 걱정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이게 흔히 말하는 부울경보다는 해오름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빨대 효과를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수도권 집중화 자체가 큰 도시가 있다 보니 근로지에 집중되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부경 메가시티를 한다 하더라도 뭐 부산이라는 권역에 모든 것이 다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더 큰 명제에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뭐 부산, 울산, 경남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빨려가고 있는 예. 상황에서 그거를 막으려면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생존의 흔히 말하는 지방의 생존의 문제에서 이 합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 부산 경남끼리 힘을 합치고 저희 빠져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생존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저는 생기고요. 부경 메가시티가 그때 자초하면서 사실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허비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속도전을 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4년의 시간을 우리 수도권한테 지금 모든 많은 것들을 뺏겨버렸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지금 빨리 부경 행정 통합을 해서 흔히 말하는 수도권, 흔히 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그걸 대항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로 거듭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이 합니다. 지역 간 또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에 네. 잘 성사가 되지 않았다. 뭐 청사 문제만 놓고 보면 최근에 광주 전남은 주청사를 한 곳에 두지 않고 뭐 세 곳에 이렇게 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뭐 나중에는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 행정통합 의미와 서로 다른 입장들 좀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국민의힘 김종섭 울산시 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행정통합 전에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 1극에 맞설 수 있는 곳은 제가 울산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동남권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맞습니다. 시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은 이제 충분히 두드려 보고 가자 신중론을 네네. 펼치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당장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남권 안에서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 네네. 교육 여러 가지 협력 사항들 이미 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어떤 것들을 좀 협력할 수 있을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이 지금도 경제 동맹을 하면서 광역 교통에 대한 인프라는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경제 동맹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세 도시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의 방법을 당장은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행정 통합이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보면은 뭐 울산은 뭐 자동차 조선, 뭐 석유화학 이런 것도 있지만 추후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AI라든지 모빌리티 산업들, UAM 이런 산업들을 위주로,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 항만 이런 산업들 위주로,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뭐 해양 ICT라든지 해양 레저, 그리고 항공 산업에 대한 소재 부품들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경남, 울산, 부산 이렇게 지도 그리듯이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메꿔 놓으면서 어떻게 새 그 도시가 새 지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로드맵이 먼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행정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새 도시가 경제 동맹체로 광역교통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동 편의성이 아주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행정 통합이 굳이 당장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 동맹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프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충청권, 호남권만 보더라도 이게 거의 속도전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주민 동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하나 지역마다 이게 고민일 겁니다. 두 분 모신 것도 사실은 광주 전남은 의회가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라 의회에 계신 두 분을 오늘 모신 이유도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은 어느 수준까지 좀 해야 하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예. 네, 주민 동의는 뭐 형식적인 동의는 사실은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실질적인 동의, 이게 울산의 생존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는데요. 그러니까 주민 투표까지도 네, 지금 가야 뭐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은 시에서도 요 관련돼서 공론화 위원회를 아마 출범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 제가 뭐 기사로 잠시 좀 접해보기는 접해봤는데요. 한 4,100명 가량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모집단을 잡아서 그 여론 수렴을 했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찬성이 한 50% 이상, 50 한 3, 4% 이렇게 나오던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울산 시민들의 그 의견을 명확하게 좀 청취를 좀 하고 이 공청회를 많은 공청회를 좀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많이 열어야 되겠다 예.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피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런 집단들을 좀 많이 모셔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좀 크게 해야 된다. 뭐 4,000명이 아니라 저희가 뭐 115만, 120만 되면 최소한 10,000명 정도의 의견은 최소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모집단이 커질수록 뭐 다 아시다시피 신뢰도 자체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모집단을 저희가 좀 최대한 좀 섹터를 좀 넓혀가지고 많은 계층의 시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시면서 저희가 좀 추후적으로 1차, 2차, 3차를 좀 이렇게 만들고 공론회장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일단 먼저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예.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어디까지 뭐 가능할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시민의 의견을 가장 잘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소위 그런 계층들을 좀 모시고 모집단을 최대한 좀 많이 좀 활용을 하자 하는 예. 그런 입장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과정이라서 잘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손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굉장히 그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주 전남처럼 이렇게 의회나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시장 단위 구조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부분은 굉장히 속도 감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이제 UBC 시사 진단에서 뭐 국민의힘 김종서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송근호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은 생각이 조금 당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공론화를 사실 시청자들 통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두겸 시장님은 조건부, 흔히 말하는 찬성, 민주당은 빨리 해야 한다는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상충하는 구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부산과 경남이 지금 이제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저는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 경남이 저렇게 하면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주민투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산, 경남이 주민투표를 하는데 울산만 의회 뭐 시장 위주로 결단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 경남이 4월 1일 이전에 지금 주민투표를 하겠다 하면 우리도 예. 사실 그런 이제 과정하고 좀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세에는 이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이 어쨌든 하는 방향 따라 우리도 같이 가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찬성이 나온다면 좀 빠른 속도감 있게 저는 가야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 재밌는데 벌써 맞춰야 할 시간이 됐어요.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미 행정통합 논의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야 하고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자, 찬반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갈 때 우리 울산만의 기준 이건 꼭 좀 지켜야 한다.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네, 굉장히 뭐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불경 이런 행정통합에서 좀 가져갈 그런 기준들은 저는 이게 아까 우리 걱정하는 부분이 인구 비례거든요. 흔히 말하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더 많은 파이가 가지 않겠냐 그 걱정인데 대등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죠. 김종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민선 7기 때 불경 메가시티 의회 구성할 때 그때 부산과 경남은 그런 의회 의석수를 인구 비례로 하자 했을 때 그때 9대 9, 27명 똑같은 같은 레벨이라고 보고 그렇게 의석수를 만들어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인구가 작다 해서 소외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부산 경남도 이제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울산의 어떤 그런 대등한 파트너십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밖에서 밖에서 해봐야 저기서 그래 들어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저 우선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균등한 파트너십을 저는 요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되든 들어가서 들어가서 해야 한다. 예, 들어가서 요구를 해야죠. 자, 알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네, 저희가 뭐 가장 지금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입니다. 시민의 의견이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울산의 향후 발전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분명히 봐야 될 것이고요.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울산 시민이 지금까지 울산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위대한 울산 시민이 울산을 부자 도시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미래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보고요. 가장 큰 의사결정의 기준이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한번 잘 들어보고 경청을 하면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석 국민의힘 울산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울산시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수도권 1급 체제에 지방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행정 통합 과정에서 혹여나 우리 울산이 소외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요. 자, 각기 다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과정도 결과도 훌륭하게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서부권, 울산역을 품은 광역교통망 입지. 아이유쉘 특화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미래 가치까지.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